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대북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고 미 재무부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등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의 명단을 밝히면서 이들과 거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22일 공개한 연방 관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한 내 지도부들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이들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과거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들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김 위원장 등 개별 제재 대상자 177명과 제재기관 313곳 등 총 490개 대상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조치가 지난 4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의 연방규정 개정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이 포함된 2020 회기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개정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이후 북한 관련 활동으로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단체를 검토해 이들의 명단에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관보에 관련 문구가 포함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 등과의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거래를 하면 미국인 등은 형사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며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등 북한 최고위급 관리 외에도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 데 연루된 중국인 태니닌과 리자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관에는 북한의 국방과학원과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 지도부, 북한 정권의 비자금 관리를 하는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 기구들과 만수대 해외 개발회사 그룹, 북한의 해킹그룹인 라자루스와 블루노르프 등이 적용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BOE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현재 40개가 넘는 나라가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BOE에 중국의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지적재산 도둑이자 인권유린 조력자로 비난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로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미국 재무부에 의해 기소되고 전 세계에 걸친 부패 행위로 비난받으면서 인권 침해를 지지하는 자료를 공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건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고위험 업체를 선택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5차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 내용에 대한 한국 외교부 측 설명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 법령상 특정 업체 선택은 민간 업체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화웨이 통신 장비를 써온 한국의 LG U+를 특정해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BOE의 질문에 대해 민간 기업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촉구하는 것은 모든 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고위험 공급업체를 빼놓지 않고 정의했고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고위험 공급업체 선택에 대해 통신업체 이사진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개별 기업이 감수해야 할 사법적 처분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보안 문제가 있는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미국의 정책,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그들이 믿을 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 침해의 조력자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의 SK텔레콤과 KT는 클린 네트워크 참여 업체들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신업체가 그들의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수집한 영상 정보 등을 분석하는 장비가 다음 달 한국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군의 신속한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한국 공군이 4대 보유하고 있는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 호크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탑재하고 지상의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정찰기로 채공 시간을 늘리기 위해 14.5m의 동체 길이보다 훨씬 긴 35.4m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으로 11톤이 넘는 중량에도 최대 시속 250km로 순항하며 3000km 반경에서 최대 42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20일 한국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글로벌 호크의 영상 판독 장비 체계를 다음 달 중 미국에서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 분배, 수집, 처리, 이용 전파, TCPD 지상운용 체계로 불리는 이 장비는 글로벌 호크가 최대 20km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 등을 지상 요원들이 분석해 표적 정보 및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문가들은 TCPD 도입이 글로벌 호크의 정찰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ut I think that it probably took longer to download the imagery and then convert it and analyze it. I think these advanced systems really speed up the process. You know, we constantly improve the capabilities. We develop improvements. So it'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for the alliance and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 미사일 전력이 이동식 발사대 태를 통해 매우 빠른 기동성을 갖추게 됐다면서 정찰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정보 획득 역량의 핵심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한반도에 배치된 글로벌 호크의 정찰 역량에 빈 공간을 메워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the ability to move missiles around on tells very quickly, which means you have to have coverage and up to the minute, coverage during a crisis on when things are moving around, so that you don't lose them or you don't see them come out of their underground facility.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민간 연구단체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영내 역동적 병력 전개를 위한 통합전투사령부에 대해 검토 중이며 병력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를 심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 방위에 있어서 동맹국들의 무임 승차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공개한 북한 내 미결수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알리고 독립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9일 발표한 북한의 끔찍한 미결구금 제도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사법당국이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학대와 고문, 구타는 물론 성폭력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1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유엔을 통해 북한 정권의 행태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강 장관과의 면담 직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한국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23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올해 북한이권 결의안 참여 수위를 포함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7가지 요청 사항도 강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면담은 강 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뤄졌습니다. 한편 이 씨 등 유가족들은 피살 공무원 실종 한 달을 맞아 21일 오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선상 위령제를 치렀습니다.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크게 줄었다가 3분기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1일 VOA에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195명이며 이들 가운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한국에 안착한 탈북민들은 남성 23명과 여성 25명 등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0년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한 2분기 입국자 12명보다는 4배가 많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입국한 223명에 비해 약 5분의 1 수준으로 여전히 탈북민들의 입국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국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3분기에 탈북민 입국 수가 소폭 증가한 건 중국 내 경제 상황이 다소 완화되면서 탈북민 구출 활동이 재개된 데 따른 것이라면서 하지만 상황이 여전히 위험해 중도에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